안녕하세요. 서문환 강사입니다. 자, 이번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메디컬 강사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병원의 상담실장으로 근무를 하면서 메디컬 전문 강사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많은 실장님들이 너무너무 많은 실장님들이 굉장히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병원에 근무를 하면서 강의를 나갈 수가 있나요? 저도 한번 도전해 보고 싶어요.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세요. 제가 이제 왜 그런가 생각을 해보면 저도 사실 마찬가지였고요. 아마도 이런 이유 때문이 아닐까요? 이제 병원에 근무를 하다 보면 처음에 욕심이 생기잖아요. 이제 처음에 이제 입사를 해서 다니다 보면 이제 뭐 코디 선생님 또는 뭐 수술실 이렇게 근무를 하다가 뭐 이제 팀장으로 승진이 되고 팀장급으로 근무를 하다가 또 실장이 되는 분들도 있으시고 이제 요렇게 올라가다 보면은 어느 순간 아 내가 이제 병원에서는 이제 직급이 다 올라갔는데 '그다음은 뭘 하면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고요. 사실 저도 그랬어요. 제가 병원에 근무를 하면서 굳이 왜 이런 강의를 같이 하게 됐느냐. 사실 어느 정도는 조금 매너리즘에 빠진 부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실장으로 계속 근무를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일 배우는 것도 너무 재밌고 즐겁고 뭐 이렇게 동기부여도 되고 굉장히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시간이 좀 지나다 보니까 약간 일이 식상해지는 거예요. 매일 똑같은 일을 하는 것 같고 내가 조금 더 나는 재미있게 좀 더 액티브하게 조금 더 내가 할 수 있는 역량을 펼치면서 지내고 싶다라는 좀 생각도 있었고, 두 번째는 제가 실장으로 근무를 하면서 겪었던 굉장히 많은 어려움도 있잖아요. 뭐 실장이 되기 전부터도 마찬가지고요. 일단 처음에 병원에 들어왔을 때 제가 이제 피부 관리 쪽으로 해서 들어왔다 보니까 성형에 대해서도 많이 몰랐고 병원이 돌아가는 어떤 생리에 대해서도 몰랐기 때문에 조금 많이 힘들었어요. 텃세 아닌 텃세도 좀 당하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병원 생활을 하면서 내가 이 정도 병원 경험이 있으면 이제는 나처럼 병원을 처음 다니는 분들 또는 이런 분들에게 조금 더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내가 이런 걸 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찾아보다 보니까 병원에 근무하면서 강의를 하는 분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가 아마도 처음 병원에 근무할 때가 3년 근무를 하고 나서 그다음에 이제 성형외과의 상담실장으로 6년 정도 근무를 했거든요. 아마 그때 두 번째 성형외과에 근무를 하면서 아마 제 기억에 한 2년 정도 다니면서 그 이후에 이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막 알아보다가 어떤 걸 했냐면 CS 강사 자격증 과정이 있다는 거 알게 됐어요. 아마 여러분도 CS 강사 또는 서비스 강사 네,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보통 우리가 이제 서비스 교육 이런 부분들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강사님들을 CS 강사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제가 이제 직장을 다니면서 서비스 강사를 딸 수 있는 데가 어디가 있을까 찾다 보니까 요즘엔 주말반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직장을 다니면서 서비스 강사 과정을 수강을 했어요. 그래서 수강을 해서 이제 서비스 이론에 대한 공부도 많이 하고 수업도 듣고 또 다른 강사님들에 대한 수업을 많이 모니터링도 하고 하면서 이제 자격증을 땄죠. 근데 물론 이 자격증은 국가 자격증은 아니에요. 네, 민간 자격증입니다. 근데 자격증을 취득을 하고 나서 사실 제가 서비스 강사 자격증을 딸 때 저랑 같은 기수이신 선생님들이 한 10명 정도 됐었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자격증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강사가 될 수 있는 건 아니죠. 네, 많은 분들이 이제 강사 자격증을 또 취득을 하시고 나서 실제로 강의를 할 수가 없어서 강의를 내가 강의처를 실제로 개발을 하거나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힘들어하시는 분들 좀 많은데 저도 사실 마찬가지였죠. 나름 열심히 공부하고 뭐 강의 연습도 하고 실제로 이제 해 봤는데 내가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강의를 할 수가 있을지 되게 막막하더라고요. 그래서 수료증은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막 나름대로 어떤 것도 했냐면 막 강사님들끼리 같은 기수 강사님들끼리 모여서 스터디도 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뭐가 눈에 보이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떻게 했냐면요. 제가 그 수료한 강사 자격증을 땄던 이 센터에다가 연락을 했어요. 그 대표님께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뭐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에 그 서비스 강사 과정을 수료한 몇 기 누구누구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메일을 보내드렸어요. 어떻게 어떤 내용으로 보냈냐면 "제가 이렇게 했는데 수료를 했고 저는 열심히 할 마음이 있는데 제가 강의를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래서 이 센터에서 도움을 주신다면 제가 정말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저에게 기회를 한번 주십시오." 이렇게 메일을 보냈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 센터에서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열심히 하려는 수강생들은 뭐 이렇게 기회를 줄 수 있다 말씀하시면서 저에게 수업 기회를 주셨어요. 근데 이제 뭐 대단한 거는 아니었지만 이제 적은 소수의 인원을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수업이었거든요. 이제 근데 그게 그냥 수업을 그냥 딱 주는 게 아니라 또 통과해야 되는 관문이 있었죠. 근데 이제 원장님이랑 1대1로 다시 또 코칭도 받고 조금 더 내가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여야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열심히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트레이닝도 받고 저도 교육안 같은 경우도 정말 많이 수정을 많이 하고 이제 준비를 해서 병원 코디네이터 수업을 들어가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시작이 이제 그렇게 시작이 됐죠. 자, CS 강사라고 하면 보통 서비스 강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비스 업종이다라는 모든 분야에 다 들어가요. 네, 그런데 저는 어떤 마음이었냐면, 나는 병원에 근무를 하고 있고, 또 병원의 현장 경험이 많기 때문에 병원 강사, 병원과 관련된 쪽에 좀 집중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현재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병원에 제가 근무를 하면서 강의를 나가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한정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조금 더 한정적인 시간을 조금 더 내 역량을 집중할 수 있는 곳은 병원 쪽에만 집중을 하면 되겠다. 네, 이래서 저는 메디컬 전문 강사로서 활동해야겠다라고 마음을 굳혔죠. 그래서 처음에 이제 병원 코디네이터 수업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 수업에서 열심히 하고 또 강의 평가가 좋게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그 다음에는 뭐 중간 관리자, 병원에도 중간 관리자급이 있잖아요. 중간 관리자 과정에 대한 수업도 들어오고 또 다른 병원 서비스에 대한 수업도 의뢰가 들어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병원에 근무하면서 이렇게 강사의 길을 걷게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실장으로 근무를 하면서 강의를 하다 보니까 제 한계가 느껴지는 거예요. 어떤 한계냐면, 뭐 교육 기법이라든지, 뭐 강의를 할 때 내가 좀 더 준비해야 되는 부분이라든지, 좀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내가 좀 더 부족하구나, 내가 조금 더 공부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뭘 했냐면, 네, 이제 뒤늦게 또 사이버로 공부를 시작했어요. 네, 사이버 대학에 진학을 해서 이제 교육공학을 전공을 해서 공부를 또 했습니다. 이제 그 과정에서 사실 그 교육공학이라는 것을 뭐 굳이 꼭 강사님들께 강사를 준비하시는 다른 분들께 꼭 이걸 꼭 하셔야 됩니다. 뭐 이런 건 전혀 아니고요. 저의 경우를 그냥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저는 교육공학 공부를 하면서 굉장히 많이 도움 많이 받았어요. 실제로 이게 교육 강의 기법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우리가 수강생들을 대할 때 어떻게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또 교육 평가에 대한 부분까지 굉장히 세세하게 배우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됐고 이제 추천을 드리지만 실제로도 뭐 꼭 그게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여러분 공부를 좀 계속 하신다라고 하시면 아무래도 강사로서 활동하시는데 훨씬 더 도움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재 뭐 실장으로도 근무를 하고 있고 또 이렇게 강사로서 근무하는 두 가지 일을 하고 있는데요. 서비스 강사다라는 것보다는 저는 메디컬 전문 강사, 그래서 병원에 근무하면서 제가 현장에서 겪었던 여러 가지 일들과 사례들을 토대로 병원에 현재 계시는 선생님들에게 병원 코디네이터, 의료 서비스 또는 상담실장을 꿈꾸시는 분들을 위해서 1대1 코칭, 그리고 또 제가 이런 부분들은 제가 이제 비용을 받고 네, 일을 하는 거지만 이 기본적으로 또 재능 기부처럼 제가 하고 있는 게 있는데요.
뭐 이제 병원에 취업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에게 네, 이력서나 자소서 같은 것을 저한테 보내주시면 네, 무료로 교정을 해드리는 것을 하고 있어요. 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 또한 성장을 하고 있고, 네, 다른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하고 있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도 '아 나는 실장으로 근무를 하는데 내가 경험도 많이 쌓였고 나는 충분히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을 것 같고 다른 사람들에게 뭔가 가르쳐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가진 실장님들이 계신다면 우선은 네 강사 과정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좀 해 보시길 권장을 드리고요. 여러분들이 강의를 내가 강사 자격증이 있다고 해서 금방 강의를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이제 여러분을 홍보를 해야 될 때도 있고 어떤 연결고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블로그를 통해서 블로그를 굉장히 오래 저는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블로그를 통해서 굉장히 많이 의뢰가 들어오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그런 개인 홍보할 수 있는 채널을 만드셔서 SNS 활동을 하시는 것도 여러분이 강사로서 활동하시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은 메디컬 전문 강사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봤는데요. 아마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특히 병원에 계신 실장님들 중에서, 나도 이런 거 좀 해보고 싶다. 또 어떤 거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지 좀 세세하게 궁금한 게 생기시는 분들 있으실 겁니다. 그런 분들은 뭐 댓글 주셔도 되시고, 저한테 개인적으로 블로그 오시면 제 카톡이랑 다 공개가 되어 있어요. 카톡이라든지 이렇게 연락 주셔도 되니까요. 네, 여러분들 궁금하신 내용들 제가 조금 더 도움 드릴 수 있도록 연락 주세요. 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